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다들 연휴 좀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뭐 다른 별일 없으신지 잘 지내셨길 바라고요. 자, 이제 내일 3일 동안의 연휴가 끝나고 드디어 다시 시장이 열리는 날인데, 일단 코스닥은 계속해서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900포인트로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900포인트를 과연 뚫고 확실하게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900포인트의 저항을 받고 다시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포인트를 뚫어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좀 상방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900포인트 저항을 받고 행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윙 또는 중장기보다는 아무래도 단타를 이용하시는 매매가 좀 더 이제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별 특이사항 없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갭 뜨면은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얘기했는데, 갭 뜨고 나서 좀 빠지는 금요일날 그런 그림이 나왔고, 지금 나스닥이랑 계속해서 커플링 되는 양상이 아닌 좀 반대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좀 동떨어지게 우리나라 시장만의 좀 모습을 가지고 흘러가는 모습이라서 좀 더 까탈스럽거나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준비를 잘 하신다면 괜찮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오늘 방한을 했고 전후 재건 협력 방안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재건 관련주들 한 번 더 좀 시세를 주는지 봐야 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재료 소멸. 근데 아직까지 재료 소멸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재건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재료 소멸 관점보다는 뭐 시세를 한번 주던지 아니면은 좀 행보를 하는 관점으로 갈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우크라이나 수도 방문, 재건 피난민 지원 논의 관련주 초관심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대표단이 오늘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관련해가지고 재건 관련 뉴스 좀 나오는지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EU, 이스라엘, 이집트와 천연가스 계약 고체결, 러시아 의존 탈피.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좀 많이 생산되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EU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좀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잡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U에서 공급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유럽에다 공급을 하는 거네요. 제가 뉴스를 아까 좀 잘못 봤었네요. 어쨌든 간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잡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 러시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한다. 독일 특별한 위협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을 루블화로 러시아에서 준다고 했죠. 근데 거부를 했고 공급을 중단 선언했는데, 지금 루블화의 가치가 한번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루브라를 좀 거절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과연 성공할까?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죠. 이게 6월 언제였죠? 6월 좀 있으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10일인가 15일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곧 있으면 누리호 발사 2차 발사 시작하는데 과연 성공하는지 이제 거기 관련주들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27개국에서 780건 확진,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모습이다 해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좀 반응을 하는지 또는 수출 관련 공시 나오는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금호석유 화학도 이제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소재 분야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게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그중에 친환경 좀 여러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가 살아나야 우리 코스닥 시장이 좀 활발하게,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 올라오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로봇 8월 출시 목표, 우리도 대박 협력사 유독 들뜬 이유, 일단 삼성에서 지금 로봇 사업팀 격상 이 뉴스 나온 좀 됐고, 사업파 TF 다 뉴스가 좀 나온 지 됐죠. 근데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인수합병 관련해가지고 로봇, 삼성에서 로봇에 관심이 많다 보니 로봇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인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 한번 얘기했어요. 로봇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세를 준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조정을 받고 또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로봇 관련주 좀 여러 종목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이월드 이제 드디어 됐네요. 구글 앱 승인이 완료됐는데, 싸이월드 관련해서는 뭐 벅스나 아니면은 한글화 컴퓨터 좀 그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JP모건 부동산 메타버스의 가상 영어점 열고, UBS는 로보 어드바이저 인수의 자산을 관리한다. JP모건도 이제 가상자산, 대체불가 토큰,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함으로써 메타버스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봐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비염 때문에 코도 막히고 그래서 재채기가 나오네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코오롱, 삼성, 롯데, 글로벌 로지스, 금호석유 화학도 있었죠. 등 해가지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있고, 태양광, OCI, 하나솔루션, SDN, GNM 등등, 풍력은 CS 베어링, 유니슨, CS 윈드, 수소는 유니크, JNK 히터, S퓨어셀, 원전은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우진 등등 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풍력 관련해서는 제가 SDN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얘는 시세를 주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 저점을 높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이걸 기준봉으로 잡으면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3일선 또는 5일선에서 단기 눌림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5일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서 5일선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또는 3일선 매매를 하셨으면은 좀 좋은 수익을 거두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좀 꼬리 달면서 매물들을 좀 받아먹는 모습이죠.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한 요쯤 2,400원 부근을 손절 라인을 잡고 계속해서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얘도 SDN이랑 좀 비슷한 차트를 띄고 있죠.
그래도 얘는 SDN에 비해서 매물대가 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데 아무래도 좀 제한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한 주당 가격이 높고 시가총액도 좀 크다 보니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얘는 14만 원까지 뭐 보든지 좀 더 위로 보면은 15만 원, 16만 원까지 좀 볼 것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3일선, 5일선 매매를 했을 때 좀 괜찮은 수익을 거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좀 계속 본다면은 한 번 더 좀 세게 조정을 받으면 좋겠어요. 21선 지금 올라오면서 21선 부분까지 좀 내려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풍력, CS 베어링, 그다음에 뭐 유니스 등등 볼 수 있는데, 일단 CS 베어링 기준으로 CS 베어링도 15,000원 부근 이탈만 없으면은 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하 또한 2만원 저항선 부분만 뚫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유니크 좀 볼 것 같은데, 유니크가 종목이 좀 상태가 꼬리를 좀 지저분하게 많이 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1선 보고 21선을 이탈 손절가로 잡고 매매를 스윙이나 또는 중장기로 좀 들어가도 지금 또 괜찮은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죠. 8,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긴 한데 여기 좀 뚫어주고 그 위에 9,000원까지는 손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한신기계, 보선, 파트, 우리기술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엔 서전기전이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서전기전 보게 되면은 14,000원, 다음에 12,000원 북은 저항받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있는데, 얘도 3일선, 5일선 매매보다는 2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또 괜찮은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오린PTS, 그 다음에 삼성 스펙 45, 삼성 머스트 스펙 55 좀 이렇게 있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HK 이노엔, 캐몬, 파밀셀, 녹십자 MS, 미코 바이오메드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 관련주들을 좀 봐야 하는데, 재건 다스코, 해인, KH건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저는 해인을 먼저 좀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려 있고, 이게 지금 이게 매물을 터는 건지 세력이 나간 흔적인지, 아니면은 세력이 지금 개미들을 터는 건지는 내일 돼봐야 좀 알 것 같지만, 내일 만약에 여기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시가가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좀 당일 매매해도 좀 괜찮다고 보이는 자리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패스할게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도 패스하고 벅스, 컴퓨터 좀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벅스 얘도 지금 어이구 벅스가 좀 괜찮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 앞에 전저점 자리 좀 이탈하고 다시 좀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전저점 자리 부근에서 매매를 하거나, 만약에 내일 갭이 뜨게 된다면은 12,500원 부근 지지 또는 저항을 보고 매매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누리호 관련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를 좀 먼저 볼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 자리 거의 뭐 최근에 신고가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는 5만원, 6만원, 7만원, 그리고 또 짤짤하게 이렇게 보고 지금
53,000원 부근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 위에 57,000원 부근 저항만 넘어준다면은 6만원 하고 7만원까지는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 매매도 계속 유효한 자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는 급격하게 오른 게 아니고 이동평균선이랑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도 같이 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내 하루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